정치 마수다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50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사실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도 이제 보도에서 보셨듯이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이제 힘주어 멘트가 나왔는데요.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도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장 소장님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저기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억지로 이유를 찾아보자면 네. 어젠가요? 오늘 아침에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집회에 참여하는 몇몇 시민단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네. 구체적인 액수까지. 그런 것을 보고 좀 참모들이 저러한 건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수해 지원 충분하게 지원해야죠. 저분들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데 저거를 억지로 이권 카르텔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 솔직히 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도 차관 인사를 하면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었다는 부분도 최근에 이제 지적이 있었고 이제 계속해서 반카르텔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네. 말씀 먼저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예. 보충시켜 드리면 저렇게 뭐 보조금 카르텔 통해 가지고 제대로 뭐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민단체 국고 보조금은 당연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은 환수도 하고 또 국고 보조금 지급하지 않고 그런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지금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 저거를 같이 상치시키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 작년에 행안부에서 네. 국고 보조금 시민단체 주는 게 74억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는 72억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차원에서의 지원만 그 정도지 만약 국가 기관 전체로 하면은 아마 조 단위가 넘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까지 하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었다라고 그러세요. 말씀드립니다. 네. 윤 의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발언이죠. 왜냐하면 지금 수해가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전혀 관련성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냐 이런 얘기들이 국민들이 어안이 벙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것도 또 하나의 그 수해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이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검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적을 상정해 두고 그 적에 대한 공격을 해댐으로써 본인에게 가해지는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책임 회피의 방편이 아닌가 싶고요. 수해 상황에서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본인의 책임만 회피하려고 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진심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오늘 또 절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수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요. 여야도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먼저 좀 들어보시죠. 인재라고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합니다. 책임자에 대하여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정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책임자 엄정 문책을 주문했고 이제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여야가 좀 뒤바뀐 느낌도 있습니다. 네. 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여당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 상반기 내내 계속 벌어졌었던 거고요. 이번 상황도 보면 피해 복구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여야 정 그리고 야당까지 합쳐서 총력 대응하자는 제안을 해야 될 판에 지금 그런 내용들은 얘기하지 않고 이제 수사를 먼저 얘기합니다. 당연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분명하게 책임지는 것이 맞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권력에 취한 여당의 모습 그리고 권력의 모습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번에도 몇 명 잡아 넣어가지고 수사해서 잡아 넣고 하면 조용해질 것이다. 그러니 빨리 수사로 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 빨리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더 계속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여당 대표에게 오는 거, 대통령에게 오는 것을 거기에서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저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몇 명 잡아넣으면 조용해질 거야. 이번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당연히 문책하고 책임자는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자체나 경찰에서 상당히 책임 회피적인 모습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렇게 대형 참사가 난 지하철도 관할 지역인 청주시에서는 저희 청주시 관할 아닌데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충북도청은 이게 3분 만에 들어와가지고요. 저희들 불가항력적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경찰에서는요. 저 인원이 없어가지고요. 출동을 못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당연히 이거는 책임 소재 밝혀져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기현 당대표가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자기 반성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8월과 네. 9월에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났었어요. 맞습니다. 8월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홍수 났었고요. 9월에는 포항에서 그 지하차도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잖아요. 지하주차장 위에. 그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AI 홍수 예보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재해 예보 대응 체계를 구현하겠다. 하천의 본류와 지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홍수 위해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지류와 지천의 범람을 막고 사전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네. 대응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서 현장에서 확실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이제 비슷한 대책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었는데요. 근데 1년 동안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집권여당 당 대표로서 예산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자기 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비슷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김기현 대표도 이번에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에 본인도 해외를 가셨습니다. 네, 미국에 갔었죠. 이거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본인도 해외에 가는 경우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대단히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책임 있는 분들이 일시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떠나서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수해가 벌어졌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좀 더 본인의 처신과 일정 결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께 먼저 머리를 숙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의 탓만 좀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말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대통령께서 하셨던 얘기를 좀 얘기하셨는데 올해 제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네. 해년마다 6월 정도가 되면 재난안전을 책임진 행안부가 수해 예방을 위한 그 범정부적인 대비 체계를 갖추겠다, 어떻게 갖추겠다 발표를 하거든요. 올해도 발표를 했어요. 6월 달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하공간 침수 예방과 주민 대피 구축 체계를 중점 점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6월입니다. 작년도 아니고요. 올해 6월에 지하공간이라고 하는 작년에 신림동 지하방에서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네. 하면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해 상황에서 지하가 가장 어려운 어려운 공간이고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대비 체계를 갖추겠다 해놓고도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이제 사고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정부의 대책이 뾰족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나오더라도 그게 현실에 잘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야당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이제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지적을 하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순방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귀국을 했어야 하는 건가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쨌든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덕수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무총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재난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그리고 여러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대통령에게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겠죠. 다른 나라 사례들이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토리도 총리가 순방을 앞두고 죄송합니다. 순방을 앞두고 앞에 국장이었죠. 순방을 앞두고 국내 상황에 그 인명 피해 상황이 벌어지니까 전격 취소했고 이번에 G7 회의에서는 이탈리아 총리가 폭우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먼저 귀국하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해외 정상들은 다 그게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외교 현장에서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익스큐즈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일정을 단축하고 와도 모자랄 판에 없는 일정까지 만들어가지고 전쟁터에 우크라이나까지 가야 됐었나 이거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네. 원래 예정돼 있던 일정을 소화하셨다. 그것을 단축하지 못했다. 여기를 넘어서 일정이 더 추가된 것이거든요. 전 국민이 난리터가 되고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나라도 전쟁터처럼 폐허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향해 갔었는지 국민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이 아니면 전쟁 중에는 다시 우크라이나를 갈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 해명과 설명이 좀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더라도 수해 상황을 뭐 크게 바꿀 수가 없어서 현지에서 이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냥 국민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더 강화하고 방어하고 옹호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적인 해명과는 좀 다른 차원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것 또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크라이나 가신 것까지는 문제 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 나토 7개국 다 갔었고요. G7 국가 갔었고 미국, 일본 다 최고 지도자 다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도 갔어야 하는데 시점이 조금 이 여러 가지 재난 피해가 없었으면 또한 재난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대로 좀 상황을 장악하지 못한 부분 상당히 아쉽고요. 저는 의아한 게 한덕수 총리가 13일 날 지시를 내렸거든요. 뭐라고 내렸냐면 인명피해 없도록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대피시키고 통제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일선에까지 안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부 조직법상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 총괄 부처의 장이에요. 근데 지금 행안부 장관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조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의 근본 원인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 시점과 관련해서 이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우크라이나 열차에 올랐고 이때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현재 이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충분히 갈 만한 중요한 방문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방문이 갖는 이 의미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 상황 점검 이걸 두고 여야가 생각하는 이 중요도 우선순위가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순위 다른 게 아니고 본인들의 상황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좀 갖다 붙이는 건데요. 대통령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대통령실의 호우 상황 그리고 예보 상황들을 기상청에서 계속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를 좀 얘기하시는 건데 금요일 날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지 않다 하더라도 토요일 계속적인 호우 피해가 계속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예보를 전혀 안 하는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시간에 전장으로 향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에 전장으로 향했으면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적기에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첫 지시가 나온 건 토요일 날 아침에 모든 상황들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토요일 날 오후 4시에서야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러한 국정 운영의 그 아마추어적인 능력 그리고 무능력, 무책임한 능력을 모면하려고 계속 저런 얘기 하시는데요. 좀 부끄러움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한 것을 문제 삼거나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재난 피해, 호우 상황, 제대로 컨트롤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차후에 어떻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해괴망측한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방문한 것 되게 국민들이 감동을 줬어야 해요. 정무적으로 따져보면 대통령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 평화, 연대라는 가치를 전 세계의 선도국가로서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방문했다. 이건 되게 감동적인 일인데 국내 상황이 그렇게 평가 못 받은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장 소장님은 어쨌든 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그 열차에 올랐었더라도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현지 이 상황을 호우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돌아왔었어야 된다. 그때라도 돌아왔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거기까지 가서 그냥 바로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참모들로서는 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통령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상황을 대통령 빈자리를 잘 채웠어야 하는데 국무총리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수해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는 태도, 공직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공직사회가 안 움직인다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최고 지도자의 태도를 보고도 공직사회에 기강이 서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아니 나는 우크라이나 갈 거야 이런 결정을 한 상황에서 어느 공직자가 정말 긴장을 하면서 더욱더 긴장을 하면서 일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은 현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의 어떠한 행동과 무게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행동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한 가지만 좀 반론을 제기하면 네. 이번에 호우 상황이 아니었으면 우크라이나 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나라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정가운데 들어가야 되느냐에 관련돼서는 이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러면 폴란드 가면 무조건 우크라이나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 가면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도 아닌 거죠. 그건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러시아 내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 자국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북핵 문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때 국제사회가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렇게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나라가 러시아를 계속 저렇게 등지게 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에 네.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국가 정상이 전쟁터의 정중앙에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매우 배치되는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호우 상황과는 별개로 우크라이나 방문 자체가 우리 원수가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옳지 않았다라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고요.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어쨌든 군사 안보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의 원수가 다 방문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에요. 그러한 국제적인 지위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억울하게 침공을 당했고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되게 죽음을 당하고 부상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가서 위로해 줘야죠. 우리가 만약에 침공 당했어요. 그럼 미국이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있으니까
한국 도와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이거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 것까지는 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외교의 목표는 국익 증진입니다. 국익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인물의 발언에 대한 생각도 좀 여쭐까 하는데요. 우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면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에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가 이제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취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인명피해가 있었던 공간을 가지고 거기서 빗대서 얘기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죠. 예. 사과를 하셨으니까요. 진정성 있게 사과를 계속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 자꾸 말실수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메신저로서 신뢰를 이미 잃었다는 좀 생각이 들고 정치인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참사를 자신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용을 하거나 비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 많이 계시거든요. 김의겸 의원은 당분간은 앞으로는 어떠한 메시지나 발언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가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홍 시장이 이제 대구는 수해 피해가 없어서 자유롭게 주말을 보내고 있고 그게 프라이버시다. 그리고 재난 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예, 강하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집권 세력의 이 권력에 취한 집권 세력의 전형적인 모습이 좀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국민들의 그러한 피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골프를 쳤다. 그게 밝혀졌으면 사과부터 먼저 하시고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도 안 지키는 건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한테 본인을 공격한다고 오히려 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검사스럽죠. 그분도 검사 출신이라는 게 너무나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홍준표 시장님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호우 상황에서 많이 어려운 국민들을 더욱더 화나게 하시는 일 그것이 본인에게 뭐가 도움이 될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골프 진상조사를 지시했어요. 그리고 뭐 당무감사나 윤리위 제소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오늘대로 결론이 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홍준표 시장이야 뭐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을 뿐인 것 같고 윤재관 부의장님 홍준표 시장님한테 정신 차리라고 해서 방황자하다 또 그 소리 들으실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는데 홍준표 시장께서 예전에 이해찬 총리가 3.1절 날 골프 쳤다고 그래가지고 총리 사퇴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공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공인은 프라이버시 사생활 없어요. 특히 나라가 또한 뭐 TK 지역이 비가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비상 상황 뭐 2단계였으니까 부시장이 상황을 총괄하는 거다 이런 식의 글도 올리셨던데 최고 책임자가 대구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과 평가를 받으면 아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수해 상황을 보면서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집권 세력이 하고 있는지 이렇게 궁금증이 드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 같으면 정무 라인에서 대통령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국내 상황이 우크라이나 상황보다 국내 상황이 정말 긴박합니다. 많은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진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그것을 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양한 파트에서 대통령의 행동, 대통령의 일정에 관련돼서 의견을 내고 그것이 반영되고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 일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한 일방적인 거거든요. 아마 순방이 떠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것이고 거의 결정들을 해놓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현지에 가서 했겠죠. 근데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러나 거기보다는 국내에 들어오셔서 빨리 이것을
수해 복구를 하는데 총력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메시지들이 들어가는 상황인지 저는 좀 매우 의구심이 듭니다.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게 이제 여야가 생각하는 이제 국익과 관련해서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좀 다른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이제 대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는 같아요. 근데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정쟁, 뭐 정치적인 공격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재난 피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우크라이나 행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나중에 전쟁이 종식이 되고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한 국가를 방문을 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행동을 한 것은 분명히 재평가 받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국내 상황이 엄중했으니까 시점 좀 조절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재건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재건 상황과 관련돼서 재건을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번에 나토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는 하나도 논의가 안 됐습니다. 지난번 G7에서도 논의가 안 됐고요. EU 회의에서도 논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재건이 아주 긴박한 상황이거나 아주 시급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맞는 것이지 아무도 지금 재건을 얘기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대통령만 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재건을 얘기한다고 그게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제가 부의장님 발언에 보통 반박을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젤렌스키와 정상회담을 끝나고 나서 젤렌스키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얘기한 부분이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가 방문하면은 나중에 재건 사업에 우리가 더욱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먼저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논란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서 정부로서는 이제 이 순방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텐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샵 쇼핑 논란이 이슈를 아예 덮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해도 그 자체가 정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대응을 내놨습니다. 이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부적절하죠.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나토에 가서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이 명품 쇼핑을 했어? 이 프레임만으로도 상당히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고 보수 우파 진영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행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윤재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짚고 싶은 게 참모의 기능이에요. 네. 만약 참모들이 여기 가셨는데 여기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라고 하는 참모였으면 즉각 잘라버려야 될 거고요. 대통령 부인께서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참모라면 그 참모도 잘라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부인의 말 한마디가 대통령에 끼치는 영향, 국정 운영에 끼치는 영향, 지지율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민감도가 높아요. 이런 부분 앞으로도 대통령실에서 유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명이 아니고 사과를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지금 묵살한 겁니다. 지금 이번에 나토 회의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고 군사동맹과 관련된 회의 아닙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의제가 다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긴박한 내용들이 다뤄지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한가로이 쇼핑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나 그냥 가신 것도 아니고 당연히 수행원을 16명이나 대동해서 가시면 국가의 자원을 동원해서 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하게 해명하고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맞는 거지 나는 말을 안 하겠다 이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뻔뻔함이 너무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거 그러면 민심의 많은 호된 질책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하는 대통령의 순방 이런 것들을 다 묻히게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본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안 좋은 게 위선 프레임에 딱 걸렸어요. 네. 갈 때는 에코백 갖고 가시고 올 때도 에코백 갖고 들고 오셨는데 가서는 명품 쇼핑을 했어? 이거는 누가 봐도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모실 때
정말 잘 참모들이 참고해서 모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객행위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당시를 네.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부인도 동선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다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 시간에도 동선이 다 네,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근데 그냥 호객행위로 그냥 들어갔다. 이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이 있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럼요. 거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어쨌든 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뒤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건데 왜 사과가 힘든 걸까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무오류의 원칙을 갖고 있다. 잘못을 하는 분들이 아니다. 잘못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명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면 잘못한 일을 인정한 것이 되니까 이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으로서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라는 의문도 저도 이해가 안 드는데요. 돼요.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과를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과는 분명하게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고요.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엄정하게 평가할 것인데 사과를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돼서 사과를 너무나 안 하시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과 민심에 이반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사과하지 않는 검찰과 똑같은 모습이다. 검찰스러운 모습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똑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민주당 윤재관 이야기를 좀 부회장님 하겠습니다. 화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전투력을 읽고 계십니까? 민주당 얘기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의총에서 김은경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재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의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를 채택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끌었고 왜 이게 네. 당론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결국에는 결의가 채택이 됐네요. 네. 근데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 가지고 또 좀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당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어떤 것이냐를 가지고 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진보한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있었던 이유는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결의해가지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죠. 불체포 특권을 헌법에 규정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의원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정확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특권도 주어졌고요. 불체포 특권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특권 아닌 특권, 권한을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검찰의 이 무도한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기투항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던 것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헌법을 만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냐 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렇게까지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가 이걸 내려놓겠다는 그 결의를 하자라는 얘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의나 약속은 뭐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한두 번 어긴 게 아니라서 이것은 국민에게 큰 신뢰를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부의장님께서 뭐 당론으로 추인하고 결의를 하는 게 좀 헌법상 이게 뭐 맞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행위도 비판받아야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이미 혁신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막 몇 번씩이나 얘기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당론으로 추인하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느냐. 저런 혁신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그래? 민주당 정말 어려운 결정했구나. 기득권, 권력 다 포기하는구나. 야, 바뀌었네, 민주당. 야, 다음번에 우리 민주당 찍어줘야지. 이렇게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억지로 밀리다 그냥 하는 거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민주당 혁신위가 여러 부적절한 생각과 판단과 결정 때문에 네. 혁신인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역할 못할 거라고 글렀다라고 전 하셨잖아요, 얘기를 진짜요. 했죠.
근데 오늘 기사 나온 거 봐보세요. 서복경 혁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재명 지키기 혁신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틀린 말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당대표 지키려면 혁신위원 왜 해요? 민주당 혁신 왜 합니까? 이재명 당대표 체제 하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동풍두 사건 이거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니까 혁신이 띄운 건데 이재명 지키기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제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할 말 없죠.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왜 불리하니까 또 왜 할 말 관심이 없고 그러시는 거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불체포 특권 얘기하다가 저 갑자기 그쪽으로 갔는데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좀 중요한 문제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겉다리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논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불체포 특권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야가 좀 이제 전공법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 헌법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거 그럼 개헌을 해야죠. 개헌하자고 여당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공방만 계속하고 상대를 공격할 대상으로만 계속하지 고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국회에게 줬고 발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게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러한 것은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야당을 공격하는 그 수단으로만 계속 좀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재헌절 경출사를 통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걸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라고 네.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게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여야 간에 그렇게 논의가 됐다면 이것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논의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논의를 나아갈 그 노력들은 전혀 하지 않고 혁신안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께 이제 너무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면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했다면 이제 국회는 정답을 못 찾더라도 해답을 찾아서 한 단계 전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말싸움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장 소장님.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겠다라는 혁신위원이 있는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저는 혁신을 제대로 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더 보이려면 그럼 민주당이 개헌안 내세요. 국민의힘만 내라고 하지 말고 자, 우리는 옛날부터 대선 공약이었고 우리 당론으로 추인까지 했으니까 우리 개헌안까지 내겠어 라고 해야 진정성이 있는 거지 그냥 당론으로 추인하고 그냥 서약만 하면은 에이 안 지키면 어떡할 거야 어느 것이 또 부정당한 영장 청구 이거 우리 포기 못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제 어쨌든 국회의장의 이 제안에 대해서 안 돼요. 이건 안 되는데 물어보시는 국회의장께서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선거법 개혁이라든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양당이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보다 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의원들 서명을 받고 야당을 계속 공격하고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안 될 거라고 다시 얘기하고 이게 무슨 무한 반복의 불신의 정치입니까? 국민의힘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던 데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결자의 차원에서라도 먼저 개헌안을 낼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이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낼 수도 있는 것이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매듭을 짓는 정치가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 혁신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건 국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혁신위의 그 논의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이 부분은 너무 이제 반복되고 있으니까 네. 진도가 좀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맞습니다.